물러설 수 없는 개혁의 아이콘 우리 추미애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 마치고요. 우리 질문 2개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 질문 받고 싶기는 한데 2분만 받을 테니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 받고 대답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2분 다 받고요. 네, 그제손 조재우라고 합니다. 아주 잘 되는데 다들 막 가슴 아프게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봄을 봐서 저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이 부산이 낳은 대통령 김영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의 단칼에 처리하고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 통해서 가진 자들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니라 우리 저는 다른 거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추 장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다 거치신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참 세 번은 누군 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180석 몰아줘도 오합지졸 180을 가지고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응태를 만들고 있는 박병석, 김진표 국회의원을 뽑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죠? 자, 남은 이제 3세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가진다면 추 장군께서는 어떤 역할로 검찰개혁을 단칼에 처리할 것인지 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아, 질문 좋다. 질문 좋아. 아. 한 분 더 질문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두 질문 듣고 답변해 주시고. 사상부사는 15살 김국동이라고 오! 그 법무부 장관 하실 적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상 뒤통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식료청장이 아니라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그대로 겉에서는 나 진보요, 나 검찰개혁, 나 찬성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딱 자기 검찰총장 되니까 아이고 검찰개혁하면 안 되지, 검찰개혁하면 안 되지, 검찰개혁 이 나라 망치려는 적발들의 수작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혹시 뒤통수 당하셨을 때 혹시 윤석열이 설마 뒤통수를 치지 않으셨을지,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게 당하고 나셨을 때는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 추미애 심정이 궁금합니다. 어린 애들도 다 안다. 그 사춘기 애들도 다 알아.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질문 되게 잘하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춘기 애들도 다 안다. 우선 앞에 선생님 고자에서 오신 선생님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검찰개혁이 뭐냐? 검찰개혁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문재인 정부처럼 적폐청산 수사가 급선무다 하는 우선 그 중점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 이것이 이제 배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면 또 민주당한테 180석 주면 돼?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이 책을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민생 우선이다, 검찰개혁보다. 검찰개혁을 하나의 갈등 관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민생이 바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 것이다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고 답답했어요. 그럼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수사는 원래 누구 거냐? 경찰 거예요. 뭐 검찰은 뭐냐? 기소가 공소관이고 또 법정에서 그 기소를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만 지켜지면 되는 것이지 검사만 해야 된다. 딴 사람이 하면 위헌이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위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으로 다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서 다른 나라 같으면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것이 여러 차례 다 우리가 왜 구정물을 걸러죠. 그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필터링을 여러 단계 거치죠. 뭐 그 수도에서는 수도국이 있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여과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마실 수 있게끔 자꾸 걸러잖아요. 여러 차례. 그것처럼 이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도록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 침해가 안 되도록 계속 여과 장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대로 걸러내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나도록 절차적 그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 근데 그 들여다보는 것을 수사, 기소 분리를 해놓으면 검사만 들여다본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처럼 또 근원을 키워가지고 들여다본다는 핑계로 수사를 또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권리를 가지면 돼요. 사법 절차적인 권리. 그게 뭐냐. 기록을 공개하고요.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불려가서 참고인이라고 불러대가지고 자꾸 조서를 쓰게 하고 이걸 의도대로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외국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앞 단계에서부터 계속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개되도록 하고 그래서 수사 왜곡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법제화되고 그것을 어기면 엄벌에 처하고 그 엄벌에 처하는 건 어떻게 해? 바로 국회가 열심히 탄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열심히 외치는 분이 여기 한번 오셨어요. 저기 조봉균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나라에 없나요? 미국은 어때요?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안 그래도 내일 때 소개를 먼저 시켜가지고 제가 뜨끔뜨끔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 저는 미국에서 좀 살았고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한국 변호사는 아닌데요. 그래서 미국에 그냥 시민으로서 그런 미국의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거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니지만 미국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 기록은 외국인인 저도 그냥 카드 등록만 해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소재기부터 한 몇백 개 되는 기록을 PDF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실은 재판에 한 번도 제가 관여된 적이 없지만 신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이재명 대표 기록이면 수십만 장이다. 종이로 복사를 한다. 복사하는 데만 수천만 원 들었다라든지 예전에 조국 장관님 재판 때 검찰이 갖고 있는 기록을 형사 재판 중인데도 안 준다.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하루 전에 간신히 복수해 받아가지고 기록도 검토 못하고 형사 재판이 임한다. 그런 걸 들었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그 제가 직접 찾아보고 뭐 했던 그 재판 기록 공개랑은 너무 거리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일단 그 시민적 권리로 당연히 기록 공개가 돼버리면 그 기록을 조작하거나 증거 조작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수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 역할. 민주당 국회는 못 믿겠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뜻이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의 질문.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차례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회가 검사 탄핵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국회가 독주를 한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감찰방해하고 수사방해하는데 자기 스스로 측근이 관련됐기 때문에 저는 수사 지휘에서 손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금방 안 지키고 돌아서서 수사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측근이 연루됐으니 수사에서 손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하라고 장관이 있는 거죠. 그게 장관의 직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직무를 했다고 해서 언론은 뭐라고 하나요? 장관이 자기 정치한다. 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다. 장관이 그렇게 몰아세우고 끝내 추윤 갈등이라고 하고 민주당도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윤석열이 느닷없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부임한 첫날부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제3의 장소에 인사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가 대통령이야? 이거 대통령한테 장관 재청권자가 보고할 서류이지만 내가 네한테 보여줘. 보안유지가 필요한 건데 무슨 제3의 장소야? 장관실로 들어와서 만나자 이렇게 했지 않겠어? 그게 당연하겠죠. 윤석열도 밀실 정치를 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저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어이없이 해도 묵묵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어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거 자체가. 왜 장관으로 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배신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아까 조국 장관님 말씀이죠. 조국 장관님이 검찰개혁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총장에 취임한 거여서 이제 사람을 잘못 본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미 조국 장관의 사태가 윤석열의 개혁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서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세우고 갔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고요. 제가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건 다리 묶고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렇게 보였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죠. 응원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도
그것에 뭐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여러 차례 문제 있다 라고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오승근 변호사님께서 네 차례나 그 해임할 기회를 놓쳤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라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스포일러가 안 되겠다 약속드리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서 책 읽고 싶으시잖아요.